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산업기사 2012년 문제를 풀기로 하겠고요. 2012년 1회 문제부터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1번부터 이제 보시면 네, 요거 그냥 뭐 저연 측정 시험에 대한 배치도고요. 뭐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을 쭉 보면 뭐 이제 A 기기 제 이제 수련 전단에 있는 거니까 이제 뭐 달로기가 되겠고 이제 측정 시험을 하시려면 이제 개방 상태에서 이제 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명칭들 쭉 이제 보시면 아시는 부분이겠고요. 거기 L단자하고 2단자 있으니까 그 이제 어디에 연결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L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로가 되는 거고 이제 E는 이제 얼스니까는 이제 접지 쪽이라고 이제 보시고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된다. 뭐 이제 그쵸? 뭐 예, 특별한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읽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계속 매번 시작할 때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뭐 단답이나 이런 것들 대충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만 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이제 많은 양들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보시면 이제 뭐 모터하고 이제 GPT 이제 단선 결손도가 나오죠. 거기 12번이 이제 GCT, ZCT죠. 이제 거기 이제 오른쪽 있는 부분이 이제 GPT 쪽 이제 내용이고요. 뭐 GPT 2012년도에는 기사 산업기사 GPT 문제를 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지락이 되면 GPT 영상 전압 측정하는 건데 이제 지락이 되면 지락된 상에는 이제 전위는 0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두 상에는 이제 루트 300만큼 전위가 이제 상승해서 뭐 그쪽 뭐 램프가 밝아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GPT 단선 결손도고 이제 모터랑 이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보호계정기 기기랑 명칭이랑 용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쭉 이제 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뭐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대신에 뭐 약어로 하나씩 뭐 해볼까요? 그래서 그 7번은 이제 PF죠, 그렇죠? 약어로 쓰면 4번은 이제 UVR이고, 그렇죠? 5번은 OVGR, 그렇죠? OVGR이고 6번은 이제 V0, 그렇죠? V 스몰 제로, 스몰 O,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쓰죠 보통. 이거는 뭐 약어라기보다는 이제 기호를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3번은 이제 DGR, 그렇죠? 그리고 12번은 이제 ZCT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고, 뭐 1번은 이제 OCR 과전류 계정이니까, 그리고 2번은 이제 전류계 암페어, 이렇게 A라고 그냥 쓰시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충 뭐 그런 어떤 약어들도 같이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들이 쭉 보시면 되고 3번만 풀어보죠. 3번에 보시면 콘덴서 용량을 계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이거 워낙 많이 하는 거니까 뭐 틀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콘덴서 용량을 이제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제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하시고 탄젠트 세타 2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푸냐면 탄젠트 세타는 이제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역률 개선이 전의 역률이 0.85 그렇죠? 요거는 탄젠트 아크 코사인의 0.95. 책에 있는 풀이처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터 출력은 요거는 이제 260. 다 킬로와트라는 거 기억을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기 넣으실 때 이제 이렇게 넣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뭐 책에 있는 게 편하시면 책에 있는 풀이가 편하시면 책에 있는 풀이로 하시고 아니시면은 뭐 이렇게 계산기를 한번 넣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3번 자가용 고압 수변전 설비에 대한 그림을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PCT라고 나오죠. PCT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MOF라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PT하고 CT하고 이제 한 함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MO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보고 이제 아래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한 건데 점검을 할 경우의 작업 순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DS하고 CB가 나오면 DS하고 CB가 나오면
그러니까 정전 작업을 하거나, 그쵸? 정전 작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그러니까 작업을, 만약에 정전해서 이제 작업을 할 경우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순서가. 그쵸? 무조건 차단기를 먼저 끊으시는 거죠. 안 그러면은 DS 같은 경우에는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차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차단할 때는 그렇게 되고, 그럼 투입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투입할 때는 정전 작업 끝나서 다시 투입할 경우에는 요게 먼저고 요게 나중이죠. 그쵸? 예. 그래서 요 순서도 시험에서 이제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DS는 이제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닫거나 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차단기를 통해서 처음에 끊고 나중에 투입할 때에도 제일 마지막에 투입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리고 뭐 전력회사 요구에서 이제 분기 계획을 이제 개방시켜서 이제 접지 용구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그림 하나 띄워야 되니까 여기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림이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것은 보통 저희가 이제 부하에 대해서는 단위가 킬로와트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단위가 kVA가 나왔기 때문에 역률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시면 역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전에는 85%고 오후에는 100%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전이죠. 그래서 여기는 0.85. 그리고 오후에는 그냥 1.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6시간씩 이제 부하가 끊겨져 있죠. 그래서 뭐 200에다가 6 곱하고 그렇죠? 그래서 면적 구하는 거니까 또 400에다가 또 6을 곱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처음에는 뭘 물어봤는지를 안 봤네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전일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림이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서 뭐 부등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부하율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그건 아니었고 효율을 물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사용하는 효율에 대한 식은 이렇게 쓰죠. 출력에다가 철손에다가 동손 곱하기 100.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식은 뭐 이렇게 보통 쓰는데 이제 부하가 100% 다 걸렸을 경우인지 이 식을 쓰지만 부하가 n분의 1만큼만 걸렸다. 그러니까 부하가 50%만 걸렸다. 2분의 1만큼만 걸렸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부하에 대한 부하가 얼마만큼 걸렸는지 이렇게 쓰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동선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n분의 1의 부하가 걸리는 거의 제곱만큼 이제 동선의 값이 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효율을 물어봤으니까 전일 효율은 이제 하루 동안의 전체, 그렇죠? 그럼 철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는 하루 동안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하시는 거냐면 이제 24시간을 곱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전체 출력 여기서 요 면적 이용해서 구하시고 요것도 이제 구하시고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이제 동선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부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걸렸느냐에 따라서 요거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푸시면 돼요. 조금 어렵네요. 산업기사 문제치고는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은 이제 요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하루 동안의 전체 출력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한다 이거죠. 하루 동안 전체 출력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요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200 kVA죠. 200 kVA니까 킬로와트를 바꾸려면 이제 0.85를 곱하시는 거고요. 그걸 이제 몇 시간 동안 썼냐면 6시간 동안 썼죠. 근데 어차피 다 6시간이니까 6시간 제일 마지막에 곱할게요. 제일 끝에 이제 6시간 여기 딱 곱할게요. 다 묶어서 해놓고 더하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것은 400인데 얘도 이제 0.85죠. 자,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500이죠. 얘는 역률 얼마예요? 역률이 1. 그렇죠? 더하기. 마지막으로 300. 얘도 역률이 1. 그걸 다 더하시고 곱하기 6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거 다 더한다.
그러면 하루 동안의 전체 전력이 되겠고요. 이제 뭐 책에 보면 그게 뭐 7,860kWh다. 그쵸? 단위는 kWh겠죠. 왜냐면 지금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한 거니까. 얘가 hour니까. 그쵸?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고요. 철손, 그 다음에 철손. 네. 철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루 동안이니까 24시간 곱하시는 거잖아요. 24시간에다가 얘가 철손이 얼마라고 했냐면 변압기 철손은 6kg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144kWh.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손. 얘가 좀 이제 복잡하죠. 동손은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전부하시 동손이 10이래요. 전부하시 동손이 10이니까는 앞에 저희가 이거 했던 거 있잖아요. 요런 모양으로 하시되 그쵸. 이런 모양으로 하시되 거기다가 이제 시간도 곱하시고 그다음에 곱하기 이제 동손도 이제 곱하셔야죠. 아이고 복잡해라. 네, 한번 해볼게요. 기본 모양 이거예요. 여기다 기본 모양 쓸게요. n분의 1의 제곱에 곱하기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동선이 이제 책에선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n분의 1 부하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얘가 지금 500이었잖아요. 그렇죠? 500이었으니까 500분의 몇 이러면 이제 그 부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제 한번 해보면 처음에 6시간 동안은 500에 200만큼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총 500인데 200만큼 부하가 걸린 거죠. 제곱.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10. 요것도 제일 마지막에 이거 했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어차피 역류로 나뉘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는 500인데 400만큼만 쓴 거고요. 그렇죠? 제곱. 그 다음에는 500인데 얘는 이제 500을 다 쓴 거고. 제곱.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500인데 얼마만큼 썼냐면 300만큼을 쓴 거죠. 제곱.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총 몇 시간씩이냐면 6시간에다가 동선이 얼마라고 했냐면 10 이렇게 해서 푼다라는 거죠. 여기가 좀 복잡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이제 뭐 129.6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값 A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값 B하고 요거 이제 한 거 C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면 이제 96.64가 나온다더라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A는 이제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그렇죠? 네. B는 여기 집어넣고 C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좀 여기가 좀 이제 복잡했는데 어쨌든 개념만 아시면은 이제 뭐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주의해 주세요. 동선 있는 부분만. 그리고 이제 역률 고려해가지고 출력을 이제 잡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첫손은 24시간. 뭐 이 정도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겠고요. 5번 SA죠, SA. 그래서 보통 이제 V12하고 이제 그 SA는 서집수기는 이제 항상 같이 써야 되는데 이제 밑에 표가 있죠. 이 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유입식일 경우하고 콘덴서일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고 6번은 뭐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4가지만 써라 했으니까는 뭐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되겠죠. 뭐 똑같이 안 써도 돼요. 대충 개념만 꼭 필요한 단어만 꼭 들어가도록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우고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변압기 문제인데 변압기 결선이나 변압기의 뭐 특징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 필기에서도 여러분 보셨으니까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델타 결선이면 델타니까는 2개를 하나씩 이렇게 묶는 거고 그렇죠? 2개를 하나씩 묶으면 되고 Y 결선은 3개를 하나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묶는 거 자체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죠. 밑에 이제 보시면은 뭐 델타 결선 하십시오 해서 2개씩 묶은 거니까는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V 결선은 뭐 2개를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선법 자체가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뭐 결선도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V개선으로 운전하던 중에 변압기에 S상 변압기에 고장이 생겼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고 나머지 두 대로 삼성전력을 공급하는데 그때 결선도를 그리고 결선도에 예. 그게 이제 이거죠. 델타 개선 중에서 이제 하나가 고장이 났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V개선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대의 변압기로 삼성의 부하를 걸 수 있도록 결선하는 것. 이제 그게 이제 V개선이고 결선도 이제 하시면 되고 명칭하시면 되고. 2번 문항에서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V개선했을 경우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출력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변압기 몇 개 쓰는 거냐면 두 개 쓰는 거, 두 대. 변압기 두 대 쓰는 거죠. 근데 V개선했을 경우에 출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냐면 루트 3의 변압기 한 대 용량으로 쓰죠. 그러니까 원래 변압기 V개선은 두 대를 쓰는 건데 한 대 용량이 두 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대를 쓰는 건데 실제로는 한 대 용량이 루트 3배만큼밖에 못 쓰는 거죠. 그게 이용률이에요. 그러면 출력비는 뭘까요? 출력비는 이게 이용률이고, 그래서 이거 날라가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럼 출력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삼상에 대한 출력이면 원래 변압기 3개, 그러니까 델타 결선의 경우에 변압기 3대니까는 얘는 이제 변압기 출력을 구하려면 한 대 용량의 변압기 3대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근데 아까 V개선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얘는 한 대 결선에 루트 3배만큼 출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빼면 이제 그게 출력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80, 뭐 86.6, 뭐 57.7, 뭐 이제 그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계산하라는 거는 아니니까 계산하라고 했나요? 계산하라고 했네요.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식을 이렇게 다 쓰시는 거고요. 가끔 이제 문제에서 계산하라는 말 없이 그냥 이용률이 얼마고 출력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되는데 값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이 개념을 이해하고 계셨다가 계산기를 눌러서 이제 답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얘죠. 얘가 3번이고 얘가 4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델타 결선에 대한 장점을 두 가지만 쓰십시오. 델타 결선은 이제 뭐 한 대 고장했을 때 V 결선 할 수 있고 선고조파 제거할 수 있고, 그렇죠? Y 결선은 장점이 뭐 중성선 접지할 수 있고 뭐 이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뭐 기타 등등의 내용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번 과전류 계전기의 사용 탭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뭐 식도 나와 있지만 이제 부하전류에다가 이제 변류비 분의 이제 1 하시고 이제 설정값만큼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이제 문제에서 이런 값들은 다 주어지니까 대입해서 그냥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부하전류는 안 나왔네요. 부하전류를 구해야 되겠네요. 부하전류를 구하시는데 실기에서는 가장 전류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식이 3상이면 이제 이거죠. 킬로와트일 때.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해보면 단상인지 삼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는 순전압이고 순전력이 450kg고 고압 수용가의 차단기에다가 한다. 뭐 단상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보통 저희가 단상으로 수연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상이라고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루트 3에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6600. 역률은 얼마라고 했냐면 0.8. 거기다가 전력이 450kg니까는 10의 3승.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49.21A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따라서 여기다 이제 구하시면 되죠. 따라서 49.25 21에 곱하기 변류비는 얼마라고 했냐면 변류비가 75대 5니까는 뒤집으셔야죠. 75대 5 이렇게. 우리는 75대 5인데 뒤집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설정값은 몇 프로의 동작을 하냐면 150%. 1.5.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92가 나오니까 5짜리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밑에 이제 과전류 탭 전류값 나와 있으니까는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9번입니다. 가끔 나와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산업기사에서 한 번 나왔나? 기사에서도 그쵸. 예. 자주 나오는 건 아니네요. 네. 기사에서도 한 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산업기사도 그럼 처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9번. 네. 이전력계법이네요. 예, 이전력계법에서 부하의 역률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이런 문제 아마 2012년도에 3회인가 2회인가 문제에 이제 요거랑 유사한 게 이제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보니까는 약간 이제 그 한 해 비슷한 유형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GPT 같은 경우도 이제 요 2012년도에 좀 몇 문제 나왔고 기사는 산업기사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전력계법 이제 사용하는 문제도 요 해에 기사하고 산업기사 문제에 뭐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비슷한 개념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약간 좀 유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전력계법인데 이전력계법에서의 역률을 물어봤잖아요.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는데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전력계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역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책에 나오는 것처럼 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승의 플러스 뭐 2의 자승의 뭐 마이너스 W1 W2 해가지고 이 책에 있는 것처럼 푸는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만약에 문제에서 전압하고요, 전압하고 전류가 만약에 나왔어요. 요거 문제를 보세요. 얘는 문제를 보니까 그냥 지시값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시값이 얼마다. 그래서 W1, W2가 얼마다. 이렇게만 나오고 전압하고 전류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고 만약에 전압하고 전류가 나오면 그럼 그때 역률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P상에다가 유효분에 대한 전류로 해가지고 역률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거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값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전압하고 전류가 나오면 안 나오면 이걸로 푸시고 나오면 이걸로 해서 식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얘는 요건 아니고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는 거고요. 뭐 책에서 나머지 값들은 다 나왔으니까 200하고 800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200 집어넣고 얘는 800 집어넣고 그렇죠? 얘도 200, 얘는 800, 얘도 200, 얘도 800 뭐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이거 이제 대입해서 푸는 건 이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식만 좀 이제 암기하셨다가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혹시 문제에서 전압하고 전류가 나오면 이 식으로 푸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저희 해설에도 나와 있죠. 뭐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그다음에 역률 구하는 이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얘가 피상이니까 피상이고 얘가 유효니까 그렇죠? 예. 이전력계법에서는 전체 전력은 이제 또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효 부분이죠.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피상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구하는 건지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까 키포인트였어요. 요것만 말한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유입 변압기 이제 몰드 변압기는 FOC 수지로 이제 그 건선을 합치면서 만드는 건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봤을 때 쇠로 생긴 거는 이제 뭐 유입용 변압기 뭐 이런 이제 확률이 좀 높고 이제 겉으로 봤는데 약간 벽돌색으로 생긴 거 있죠, 그렇죠? 벽돌색으로 안에가 좀 구조가 좀 보이는 듯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몰드 변압기죠. 이제 많이 쓰고요. 건식 변압기의 한 일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점 뭐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쭉 쓰시면 되겠고요. 11번은 이제 명칭, 심벌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니까 이제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저기다 그림을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12번은 이제 분기배로수 이제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분기배로수 구하라는 문제도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들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림을 띄워보면 뭐 이렇게 생겼죠. 분기회로수는 예, 뭐
전체 용량을, 그쵸? 전체 이제 용량을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회로 용량은 여기 나왔어요. 요런 거죠. 220에 이제 15A 분기회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얘가 이제 3,300이거든요. 3,300을 뭐 대입하셔도 되고. 근데 최근에는 아주 옛날 문제는 이제 안 주어지는 문제도 있었는데, 최근엔 근데 다 뭐 이런 조건들 다 줍니다. 뭐 전압은 뭐 220이고, 뭐 15A 분기 회로로 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있으니까는. 근데 혹시 이제 안 나오면은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제 설비 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에다가, 그렇죠? 면적에다가 그 제곱미터당 얼마냐 이제 요것만 이제 계산해가지고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뭐 요거 자체로는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요거 먼저 해보죠. 여기 먼저 해보죠. 네, 그럼 여기는 여기다 그냥 바로 써버릴게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네, 면적이 4에다 곱하기 13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쓰면 한 번에 되겠다. 면적이 4 곱하기 13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 부하고. 밑에 거 부하는 어떻게 되세요? 밑에 거 부하는 요거는 2에다가 곱하기 어차피 가로는 똑같죠. 13에다가 5 곱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4에다 2를 더한 거니까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13에 곱하기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산부하. 그래서 이놈 더하기 이놈 더하기 이놈 더하기 이놈 하면은 전체 용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책에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4,310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거를 여기다 4,310 쓰셔가지고 이제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시면 답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15A 분기 2회로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넘어가겠고요. 13번. 무접점 논리 회로를 아래 예와 같이 뭐 표시하십시오. 예. 뭐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직렬 회로. 그거는 릴레이 시퀀스죠. 릴레이 시퀀스에서 유접점 회로라고 하는 건데 릴레이 시퀀스에서 직렬은 논리 회로에서는 엔드죠. 엔드 회로. 그리고 릴레이 회로에서의 병렬은 논리 회로에서는 이제 5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더 보자면 릴레이 회로에서의 비접점은 논리 회로에서는 이제 낫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가 다죠, 뭐.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1번은 엔드잖아요. 그렇죠? 1번은 엔드. 2번은 오어. 3번은 이제 노어라고 하는 거죠. 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어 회로에다가 이제 낫을 더한 거죠. 그래서 오어 회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다가 이제 낫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게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별다른 건 아니었고 얘도. 그래서 이제 뭐 엔드는 직렬로 이제 회로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오어니까는 이제 병렬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3번은 5에다 낫을 이제 붙여서 비접점을 만드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에다가 F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가 출력인데 출력에 따른 거는 다 A 접점이죠. 얘만 이제 B 접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뭐 펌프 효율 구하는 문제 최근에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9.8을 대입할 건지 아니면 6.12를 대입할 건지. 초당인지 아니면 분당인지. 그래서 얘는 봤더니 분당이죠. 수제 보니까는 18세제곱미터당 민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분당이니까 식은 어떻게 쓰는 게 편하냐면 이제 6.12에다가 효율에다가 QH. 그렇죠? 이제 뭐 여유율 있으면은 이제 여유율까지 계산을 해주시고.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보면 효율은 0.7, 70%니까 수조에 이제 18세제곱미터만큼 물을 그다음에 20m죠. 그리고 여유 계수는 1.1. 뭐 계속 풀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계산기 누르시면 뭐 92.44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니까 15번입니다. 15번도 그림 하나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지우고 이쪽에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음 시퀀스 회로를 이제 그리라고 했는데, 푸시 버튼 4개, 보조 릴레이 3개, 그리고 계전기에 보조 A 접점 또는 B 접점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 작성하되 불필요한 거는 하지 않고 접점의 명칭을 기입하도록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신한 회로만을 동작시키고 그 다음 입력 신호를 주어도 동작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순차 동작이죠. 순차 동작. 아니, 순차 동작이 아니고 우선 동작.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입력이 들어간 것만 동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동작하지 않는. 그래서 우선 동작 회로가 이제 되는 건데, 일단 모양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선 동작 회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동작한 것만 동작하고 나머지 동작하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갈까요? 여기 이제 인터럭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터록은 접점을 어떻게 쓰냐면 자기 거 빼고 쓰면 돼요. 자기 거 빼고 비접점.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 그래서 x1이면 상대방 거니까 x2, x3에 대한 비접점을 쓰는 거죠. 이렇게. x2, x3. 그럼 얘는 상대방은 x1하고 x3죠. x1, x3 이렇게. 얘는 x1, x2죠. x1, 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인터록이고, 요렇게 이제 하면, 이제 요게 동작을 하면, x1이 동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x1이 동작을 하면, 얘는 떨어지죠. 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끊어져 있으니까는 동작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인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동작이고, 그럼 이제 위에는 뭐 들어갈까요? 위에 이제 스위치. 여기 PBS 1부터 이제 3까지 있으니까, 4는 여기 있고, 그럼 이제 PB1부터 3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푸시 버튼이니까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리시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동작을 그러니까 얘를 푸시를 했다가 손을 떼어도 계속 얘는 이제 여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이제 자기 유지가 들어가죠. 자기 유지. 자기 유지는 접점을 어떤 거 쓸까요? 자기 걸 쓰죠, 자기 거. 인터록은 상대방 거. 그렇죠? 인터록은 상대방 거고, 자기 유지는 자기 거. 그렇죠? 자기 거. A 접점. 자기 거. 자기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로는 이제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차트도 완성을 하려고 했으니까 타임 차트도 이제 한번 해보자. 동작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처음에 PBS1을 누르면 뭐가 동작을 할까요? X1이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얘를 눌렀으니까 얘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쭉 동작을 하고 손을 뗐어요. 이거 손을 뗀 시점인데 손을 떼도 자기 유지가 있으니까 계속 동작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X1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뭘 눌렀냐면 PB2를 눌렀죠. PBS2를. 어떻게 되세요? 얘를 눌러도 얘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끊어져 있으니까 얘가 동작을 못 하죠. 얘는 계속 동작이 되고 계속. 마찬가지죠. 여기서 PBS3를 눌러도 끊어져 있으니까 얘 동작 못 해요. 그냥 계속 X1만 동작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PB4를 눌렀을 때, PBS4를 눌렀을 때까지.
원래는 이제 PBS4는 비접점이니까 타임 차트상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지 좀 정상이긴 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신호가 흐르다가 누르면 신호가 끊기고. 그렇죠? 신호가 끊겨야 되는 거. 얘는 신호가 흐르다가 누르면 신호가 끊겨지는 거니까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긴 한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냥 동작시킨다. 저 접점을 동작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림을 비접점을 그려야 할 때에는 이렇게 뒤집어서 그린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뭐 다 똑같죠. 두 번째 PB2를 눌렀으니까 PB2부터 쭉 동작해서 푸시 버튼 누를 때, 아이고 밑에네요. 이렇게 책에 답은 있으니까 PB3를 누르면 뭐 이렇게 쭉, 아이고 또 얘도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답은 있으니까 요거 그림 그리는 거랑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고요. 16번 사무실에 형용 등의 수를 선정하십시오. 실기시험에서 등수가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다 이거예요. FU의 AD. 등수라는 말이 딱 나와서 계산하라는 게 나오면 그냥 일단 요거 식을 쓰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뭘까요? 또 한번 해보면 평면이 면적이죠. 얘가 12 곱하기 24. 그다음에 조도는 120. 감광보상률은 안 나왔는데 감광보상률은 이제 보수율 혹은 이제 유지율분의 1이니까는 여기에다가 유지율이 0.8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광속은 2400. 그다음에 조명률은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이제 뭐 36등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딱 떨어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안 떨어지더라도 이건 이제 절상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30.1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몇 등을 사용하시는 거냐면 31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등이 30.1등 이런 건 없으니까는 무조건 넘어가면 절상해서 뭐 계산을 한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문제가 16문제밖에 안 났었네요. 1회 시험에는 보통 한 18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여기까지 해서 제 1번 문제까지 2012년 전기산업기사 1회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